여러분,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화랑이라고 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호가가 치솟는 그림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서울은 정반대입니다. 매물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매수자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한쪽만 넘쳐나는 이 불균형한 시장. 과연 잠깐의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인지 오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동산 핵심 정보도 내 자산 지키는데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숫자가 꽤 놀랍습니다. 1월 초만 해도 5만 5천 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월 중순 현재 6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양만 건의 매물이 새로 시장에 나온 건데 이건 서울 부동산 역사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매물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3배에서 4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른바 상급지라 불리며 절대 안 떨어진다고 여겨지던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서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송파구 매물은 40% 이상 급증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3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하던 지방 원정 매입자들과 큰손 투자자들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요? 단순히 금리나 경기 탓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핀셋 규제라는 강력한 덫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10.15 대책입니다.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값의 90% 이상을 순수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상위 1% 자산가가 아니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갭 투자는 완전히 막혔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이 규제에 묶여 거래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대출도 막히고 투자 수단도 사라진 지금 매수세가 실종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 권한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시도 단위로 넓게 규제 지역을 묶었다면 이제는 특정 동네나 특정 아파트, 단지 하나만 골라서 제재를 가하는 초정밀 핀셋 규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변보다 집값이 조금 빠르게 오르거나 3개월간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기미만 보여도 장관이 즉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로 규제가 날아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와 외지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매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고 사놓고 안 살면 세금 폭탄까지 맞는 구조에서 선뜻 매수에 나설 투자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는 사라지고 매물만 쌓여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든든히 떠받치던 큰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방 원정 매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사두기만 하면 반드시 오른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일제히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외지인 비중이 19.98%로 내려앉았는데 이 수치가 20% 아래로 떨어진 건 무려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때 외지인 비중이 30%까지 올라가며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거래 감소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서울 내 외국인 거래 건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무려 51% 급감했고 수도권 전체로 봐도 35% 줄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관망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탈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입니다. 이 지역의 외국인 거래는 65%나 줄었고 그중 서초구는 무려 88%가 감소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외국인이 집을 샀다는 소식이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천이나 인천 서구 같은 외곽 지역도 40% 이상 거래가 빠지며 외지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지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갭 투자는 막히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서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외부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안으로는 대출 규제, 밖으로는 투자자 이탈이라는 이중 압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발한 자리에 이제 남은 건 끝없이 쌓여가는 매물입니다.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기본 상식인데 지금 서울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이 40일 만에 5만 5천 건에서 6만 5천 건으로 늘었고 증가율은 17.8%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5.3%, 인천 5% 수준과 비교하면 서울의 매물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45.3%로 가장 높고 광진구 44.4%, 강남구 39.9%, 성동구 37.6% 순입니다.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마포구까지 이른바 마용성과 강남권 핵심 지역이 모두 매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지금 보유세 부담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습니다. 규제로 묶이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퍼지면서 이미 옆집보다 5천만 원, 1억 원씩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없는 이 상황. 이제 시장에 남은 건 가격 하락뿐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지금의 상황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니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대한민국 재건축의 상징, 1만 2천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흔히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알려진 이곳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불리는데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 실거래가가 33억 원까지 올라가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현재 매물 호가가 28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5억 원이 단기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년 10월 20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가 사실상 완전히 끊겼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요건과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걸림돌이 되면서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76건이었던 매물은 현재 513건으로 85.9% 늘었는데 1만 2천 세대 대단지에서 거래는 거의 없고 매물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0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41억 9천만 원이었던 매물이 최근 38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더 높은 층의 로열층임에도 가격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층수나 조망권 같은 개별 조건이 시장의 하락 압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잠실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S는 현재 140건이 넘는 매물이 쌓여 있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현금 20억 이상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센츠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물이 229건까지 쌓였고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인근 중개소들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간혹 연락이 와도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관망세가 강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잠실 르엘입니다. 162건의 매물이 나온 상태에서 며칠 사이에 호가가 4억에서 5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영영 못 팔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집주인들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는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는 투매 심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가격을 5억 원이나 낮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매물만 다시 쌓이는 이 악순환.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동네들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된 초강력 핀셋 규제 권한입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도지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제는 장관이 특정 동네나 특정 아파트 단지 하나만 골라 즉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값이 주변보다 조금 빠르게 오르거나 3개월간 거래가 활발해지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숨을 고르려는 순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죠. 이 규제가 무서운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단지가 언제 허가구역으로 묶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선뜻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묶이면 실거주 없이는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사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 아니라 시장 작동 시스템 자체가 멈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거나 투자를 결행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현금을 단단히 쥐고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핀셋 규제가 언제 풀릴지, 쌓여가는 매물이 언제쯤 소화될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가 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뛰어들면 기회가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